네, 반갑습니다. 글 쓰는 DJ LP 나왔습니다. 인문학의 인문하라 논어를 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쉬엄쉬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문장들은 어떤 건지 또 만나보도록 하죠. 이제 논어라는 책 자체가 공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자 역시도 이 책을 보다 보면 공자 역시도 많은 그 고전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공자는 이제 주역이나 시경 같은 거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서경도 있겠지만 이 문장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마침 나오더라고요. 시경이라는 이 고전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전긍긍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전전긍긍이 나와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전전긍긍이 나오고 여림심연이 나오고 그리고 열이박빙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열이박빙. 근데 이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지금은 약간은 뉘앙스가 바뀐 것 같아요. 이때하고는. 지금은 왠지 뭐랄까 좀 나쁜 짓을 해놓고 뭐 들킬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전전긍긍은 그게 아니고 경계하고 삼가다 이런 뜻인데 조심하고 조심해가지고 경계하고 삼가다 라는 뜻입니다. 여림심연은 무엇이냐? 깊은 물속에 임한 듯이 하고 뭔가 좀 막 나대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깊은 물속에 임한 듯이 하고 열이박빙 좋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얇은 살얼음 열이박빙 얇은 살얼음을 밟는 듯이 한다. 얼마나 조심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전전긍긍 조심하고 조심해서 경계하고 삼가고 여림심연 깊은 연못 속에 자리한 듯이 그리고 열이박빙 살얼음을 걷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서로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는 이제 주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주공이에요. 꿈에서도 만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주공인데 주공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왈 여러분이 논어에서 나오는 자왈은 전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뜻입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은 책이 논어거든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주공과 같은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또 인색하다면 볼 것도 없다.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존경한 인물이 주공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주공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공처럼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인물이 교만하거나 인색하다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주공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주공과 같은 큰 덕을 가진 인물 또는 큰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인물이 교만하다면 뭐 볼 것도 없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교만하다면 볼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주역의 첫 장 중천건괴에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중천건괴에 각 효마다 좋은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효, 그 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룡유회라. 항룡유회라. 이 항이라는 것은 끝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올라가 버렸다 또는 교만하다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항,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때까지 가버렸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항자가 높을 항자인데 뜻으로는 높을 항자인데 갈 때까지 가버렸다라는 이런 이미지예요. 항룡유회
교만함의 극치에 지금 다다른 모습이에요. 항자가. 교만함의 극치에 다다른 용은 항용유회라.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잘하고 있다가도 교만한 모습이 보여짐과 동시에 추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정치,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모습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교만함의 끝에 결국 한 방에 내려앉는 이런 모습. 항용유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없는 네 가지, 이걸 자절사라고 하는데, 자절사, 공자가 하지 않은 네 가지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절사인데 뭐냐면 무의, 그리고 무필, 무고, 무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 하나씩 한번 볼까요? 뜻의자죠. 무의. 뜻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뜻이 없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뜻이, 사사로운 뜻. 사사로운 뜻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무필은 뭡니까? 무필. 필은 반드시 아닙니까? 반드시. 막 나는 반드시 이거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절망도 많겠죠. 예?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화내고 울고 불고, 그죠?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고는 뭐겠어요? 고집이죠. 고집. 고집 부리는 모습, 이런 게 없었다. 무아는 우리 자아할 때 아자 아닙니까?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게 좀 떠오르죠, 그죠? 예, 나라는 존재 막 먼저 내세우고 막 나는 말이야, 또는 뭐 내가 먼저, 내가 이런 모습이, 그죠?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절사, 공자가 하지 않은 네 가지. 다시 한번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의는 뜻, 사사로운 뜻을 가지지 않았다. 필, 막 기필코 막 반드시 나 이거 하겠다 이런 모습, 이거 없었다. 무고, 고집, 막 고집 부리는 거 막 없었다. 무아, 나라는 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참 오늘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라든지, 열이박빙, 살얼음을 밟듯이 사람을 대한다든지, 또 이런 모습,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런 모습들을 서로서로 보여준다면 참 이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죠, 그렇죠? 예.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남 탓하지 마라. 이거. 남 탓하지 마라. 다 네 탓이다. 잘 돼도 네 탓, 잘못돼도 네 탓. 이러한 맥락의 문장인데요. 공자는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비유하자면 산을 만드는데,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며, 그러니까 한 삼태기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그만두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그만두는 것이며, 또 비유하자면 땅을 고르는데 비록 한 삼태기의 흙을 부어서 나아간 것도, 그러니까 이건 잘 되는 모습이죠. 땅을 고르는데 비록 한 삼태기의 흙을 부어서 나아간 것도 내가 나아간 것이다. 중도에 그만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도 내가 진행하는 것이다. 예. 남 탓하지 마라. 이런 맥락입니다. 잘 돼도,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 조상 탓, 뭐 이런 것도 하지만, 탓하지 말아라.
잘 돼도 네가 잘해서 한 거고 잘못돼도 결국에는 네 선택 아니냐, 뭐 요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장들 쭉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 많았죠. 여림 10년, 전전긍긍, 열이박빙, 살얼음을 걷듯이 사람을 대하고, 항용유회, 교만의 극치에 다다르면 결국 후회가 있을 것이니 겸손하자. 자절사, 공자가 하지 않은 네 가지,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런 모습. 우리 서로 이런 걸 지켜주면 참 아름답겠다, 그렇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인문학의 인문하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